최근 미국발 벌칙세 이슈로 인해 배당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포트폴리오를 배당주 대신 성장주로 변경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커버드콜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와 커버드콜을 고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그에 따라 커버드콜 상품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의 배당률이 적고 옵션 프리미엄의 비중이 높은 상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슈드 기반의 커버드콜보다는 기초 자산의 배당률이 낮은 커버드콜이 좋을 겁니다. 또한 옵션 프리미엄 부분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데일리 상품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자산을 운용할 때는 여태 했던 적립식 투자가 아닌 목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적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게 적어야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꺾여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을 구하는 공식은 매우 복잡하지만 가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낮은 변동성을 지닌 상품이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큰 낙폭 없이 꾸준한 성과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슈드가 은퇴 자산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S&P 500이나 QQQ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실제 수치로도 맞습니다. S&P 500 종목 중 모멘텀 투자를 지향하는 SPMO라는 ETF의 경우 MDD에서는 슈드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은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시점의 폭이 커서 변동성이라는 수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슈드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저변동 상품 대표적인 종목 3가지를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형 ETF인 DGRW가 있고 저변동을 추구하는 USMV, 그리고 커버드콜 혼합 전략을 활용하는 디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수치에 더해서 한 발 더 나아가 볼만한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께 친숙하진 않겠지만 소티노 지수와 얼서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티노 비율의 경우 샤프 지수와는 달리 하방 위험만을 고려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 대비 성과가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얼서 지수의 경우 최대 낙폭을 의미하는 MDD와 회복에 필요한 기간까지를 고려해서 하방 위험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투자자가 겪는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DGRW의 경우 소티노 지수가 가장 좋게 나타납니다. 즉, 위험 대비 성과 지표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디보의 경우 얼서 인덱스가 가장 낮은 수치로 책정되는데요. 이는 실제 투자자가 겪는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AI의 답변도 위와 같습니다. 은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2가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커버드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이나 QQQ의 커버드콜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위험도가 비교적 DGRW나 디보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조합한 커버드콜에 기반한 종목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은퇴 자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은 2개로 압축됩니다. 바로 DGRW를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가 있고 디보를 기반으로 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이 있습니다. 과거 70번 영상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뤄본 바 있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내용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판 디보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부터 보겠습니다. 출시 당시 이 상품은 현재와 달리 S&P 500을 담고 있지는 않았고 자문사인 앰플리파이의 운용 전략을 따라서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습니다. 출시 시점에는 연간 6% 수준의 배당률을 보이면서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24년도에 고배당 커버콜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이 상품도 배당률을 높였습니다. 주가의 성장을 일부 포기한 대신 배당률을 높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은 10%에 가까운 배당률을 보이면서 고배당 커버드콜의 반열에 합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상품과 디보의 경우 여전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용 전략이 비슷하다고는 해도 연평균 수익률에서 동일 기간 꽤나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도 감안된 부분이겠지만 운용 전략을 100% 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배당률입니다. 현재 디보의 경우 5% 내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1%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이 점을 감안하면 주가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코덱스의 상품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률은 배당락 이후의 주가 회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디보가 출시된 2016년도부터 함께 비교해보면 S&P 500보다 초과 성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스파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10% 내외인데요. 따라서 디보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계산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수준의 배당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3년도와 24년도처럼 배당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해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디보의 운용 전략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인 점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를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DGRW가 40%가 포함되었고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 배당 성장을 기대해보기 어려운 커버드 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씩의 비중을 담고 있는 제피와 JPQ의 경우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 성과는 나름 준수해 보이는 결과지만 실제 주가만을 반영한 PR 수치를 보게 되면 성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종목은 현 수준의 배당은 유지될지라도 배당의 성장을 기대해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국 상장 ETF로 투자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투자되었을 경우 현재 미국 기반의 ETF는 절세 계좌에서 세금이 제외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영국 상장 ETF는 분배금에 현지 원천 징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상장의 경우 먼저 세금을 제외하고 추후 세금 신고 시에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영국 상장 ETF의 경우 그 세금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복리로 자산을 불리기에도 더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절세 계좌에서 미국 기반 ETF의 배당금을 받을 때 세전 세후 금액이 동일하게 표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세전 금액 자체가 이미 15%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에도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바로 자사의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스파이의 1일 0.7% 수준으로 추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커버드콜 전략이지만 최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증시 속에서는 이 특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기초지수를 실제 스파이와 비교해보면 15%의 분배금을 감안해도 연평균 4% 수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배당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모두 감안하고 계산해서 이 종목의 주가와 배당금의 성장 여력을 계산해 본다면 약 2에서 2.5%까지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실제 연도별 배당으로 표현해 보면 약 10년차 이상부터는 에이스의 배당률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액티브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이스 상품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디보보다 DGRW의 성과와 로직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일 기간
비슷한 위험도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 DGRW의 성과였고요. 디보의 경우 개별 종목 2에서 3%, 옵션 프리미엄으로 2에서 4% 수준의 배당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 얘기는 배당금의 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중점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DGRW의 경우 배당에 대한 요소를 비교적 중점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배당 성장률입니다. 에이스의 경우 실제 상품이 제공하는 총 수익률보다 배당률을 비교적 적게 지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의 여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덱스의 경우 출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배당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여력이 없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배당 재투자 없이는 장기 투자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인데요. 에이스의 경우 0.15%로 비교적 코덱스 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지만 실제 운용이 시작되고 비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난 70번 저의 영상과 결론은 같습니다. 성장형 커버드콜에 투자하느냐, 당장의 고배당에 투자하느냐, 취향에 따라 갈리시겠지만 생각 없이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배당률을 포기하더라도 에이스의 상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종목 모두 액티브인 만큼 운용 과정은 언제든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성장주를 고르시든 커버드콜을 고르시든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